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기영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책은 버리면 버릴수록 행복해졌다입니다. 돈을 주고 산 물건을 버린다는 사실 자체만 보면 낭비를 한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소유하고 있을 뿐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들을 버림으로써 내 주위의 빈 공간들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버린 물건들을 다시는 사지 않게 된다는 것을 경험해보면 쌓아만 두고 쓰지 않는 물건을 버리는 것이 결코 낭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얼마큼 버릴 것인가에 대한 결정과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 물건이 많으면 많을수록 버리는 작업 자체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쓸데없는 물건을 버리지 않고 계속 사기만 한다면 산더미처럼 쌓인 물건들을 정리하고 관리하느라 내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다 빼앗겨 버릴 것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버려야 합니다. 버린다는 것의 의미는 실제로 버리거나 기부하거나 중고시장에 판매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버리는 작업을 함으로써 물건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충동적인 구매 행위를 반성하게 되며 다시는 같은 종류의 물건은 구매하지 않게 되므로 버리는 행동 자체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버리면 버릴수록 행복해졌다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겠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모델하우스 같은 집은 어떨까? 언제나 잘 정돈된 최고급 호텔 같은 침실은 어떨까? 꼭 필요한 것만 구비된 콘도 같은 주방과 거실은 어떨까? 사용하지 않은 물건,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비우면 내 집이 모델하우스, 호텔, 콘도가 된다. 1980년대 중반 뉴욕시의 더러운 지하철에는 범죄가 끊이지 않아 사람들은 대낮에도 이용을 꺼릴 지경이었다. 1995년 뉴욕 시장으로 취임한 루디 줄리아니는 범죄 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행동에 나섰다. 그가 끝까지 추적하여 집중 단속한 것은 흉악범이 아니라 지하철의 낙서범이었다. 점차 뉴욕시의 지하철이 깨끗해졌고 흉악 범죄율은 25%까지 낮아졌다. 지저분한 공간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지저분해지고 일단 한번 깨끗하게 비워진 공간은 깔끔한 상태가 잘 유지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자, 이제 자신의 집을, 방을 머릿속에 떠올려보자. 각 주거 공간을 그리며 채워진 것들이 무엇인지 곱씹어보자. 그 공간에서 주로 무엇을 하는가? 또 무엇을 자주 쓰는가? 침실은 침대와 작은 사이드 테이블만 있으면 충분하다. 드레스룸이 없는 집이라면 옷장을 하나 추가한다.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비우면 서랍장, 컴퓨터 책상, 화장대가 비워지기 때문에 없애기가 쉬워지고 내 침실은 청소하기 편한 최고급 호텔이 된다. 물건은 바닥이나 가구 위에 쌓여있는 일 없이 제자리에 수납된다. 어린아이 방이 따로 있다면 장난감과 책이 정신없이 여기저기 늘어져 있게 두지 말자.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의 서구에서는 장난감 없는 유치원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유치원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유치원에서 실험을 통해 그 효과를 확인했다. 장난감이 적을수록 창의력과 상상력이 키워지고 뛰어난 문제 해결력이 생기며 그런 환경 속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는 아이로 자란다. 장난감이 적으면 아이들의 사회성이 높아지고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여 문제를 파악하고 도움을 주고받으며 해결책을 강구한다. 그 결과 의사소통 능력이 키워지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줄 알게 되어 자라면서 그 어떤 중독에도 빠지지 않을 확률이 높아진다고 한다. 중고등학생 이상인 자녀의 방은 자녀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꾸미도록 한다. 자녀의 물건을 함부로 버리거나 배열을 마음대로 바꾸어 놓거나
뒤지지 않는 것이 좋겠다. 집안 전체가 미니멀해지고 깨끗해지면 아이도 조금씩 스스로 변한다. 온 가족이 한 방에 둘러앉아 독서나 공부를 한다거나 특별히 논문을 쓰거나 직업상 집필할 공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서재는 필요 없다. 컴퓨터방 혹은 서재라고 이름 붙여진 방은 세월이 흐르면 점차 정체불명의 창고방이 되어 온갖 잡동사니와 필요 이상의 예비 물건이 쌓이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은 엄마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거실의 모든 벽면을 책장과 책으로 빼곡하게 채우고 커다란 8인용 탁자를 거실 한가운데 둔다. 하지만 좋은 장소와 환경을 조성해서 아이를 테이블에 앉히고 책을 읽게 만드는 것이 책을 좋아하는 아이가 되는데 그리 도움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보자. 거실은 온 가족이 모여 담소를 나누고 놀이하고 간식을 먹는 사랑의 공동 공간으로 둔다. 그리고는 아이의 손을 잡고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린다. 아이는 열람실에서 자제하며 읽는 법, 한적한 공원에서 여유롭게 읽는 법, 소파에서 편하게 읽는 법, 침대에서 뒹굴며 읽는 법, 큰 소리로, 눈으로, 속삭이며 읽는 법 등 다양한 환경과 분위기의 독서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단지 책 속의 활자에만 매력을 느끼는 것이 아니다. 책에 몰두하다 문득 고개를 들어 바라본 어느 순간에 독특한 분위기와 향기, 소리 따위에 반하기도 한다. 그 순간은 항상 똑같은 우리 집 거실의 육중한 책장과 책상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거실에 굴러다니는 개인 물건은 개인의 방에 보관하고 거실에는 공동 물건만 제자리에 수납한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왜 우리 집 거실은 온갖 잡동사니와 식구들의 옷, 물건, 쓰레기로 엉망진창일까? 가족들이 자주 사용하는 물건이 들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몇 년에 한 번 사용할까 말까한 쓸데없는 물건들과 평생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을 쓰레기가 대신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런 잡동사니 때문에 정작 그 자리의 주인인 물건들은 여기저기 아무렇게나 두게 되고 필요할 때 찾지 못해 짜증을 내는 일이 생기고 가족 간에 큰 소리가 오가기도 한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빈 공간을 채우고 싶어 한다. 마음속 빈 공간도 마찬가지다. 공허함을 채우려고 인터넷 쇼핑몰 장바구니를 채우고 모임과 약속 스케줄로 다이어리를 채운다. 모임에서도 잠시라도 침묵의 시간이 생기면 견디지를 못한다. 그 공백을 채우려고 필요 이상의 말을 하고 과장된 몸짓과 큰 목소리로 스스로 광대가 된다. 남들의 자식 자랑, 남편 자랑, 명품 자랑, 심지어는 먹은 음식 자랑까지 녹음기를 틀어놓은 듯 반복되는 이야기들을 듣기 위해 돈을 쓰고 시간을 사용하면 정작 소중한 것에는 사용할 시간도, 돈도, 에너지도 남아있지 않게 된다. 부담스럽거나 상처받는 모임과 인간관계는 싸구려 액세서리처럼 없애버리는 것이 옳다. 비우기를 할 때는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부터 시작한다. 주부라면 주방 싱크대 서랍이나 거실장의 서랍, 학생이나 직장인이라면 책상 서랍이나 화장대 서랍, 싱글남이라면 취미생활 수납함, 평범한 가장이라면 공구상자를 열어보자.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100% 다 사용하고 있는가? 진정 아름다운 것, 정말 소중한 것, 내 인생의 가치를 더해주는 것 외의 모든 물건은 미니멀리스트에게는 비워내야 하는 대상이다.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물건을 비워내면 남아있는 물건이 소중하게 여겨진다.
그리고 그 남아있는 물건들을 제때 쉽게 꺼내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하는 물건을 꺼내고 다시 수납하는 일이 번거롭거나 귀찮지 않다. 꼭 필요한 것만 정갈하게 보관되어 있는 깔끔한 서랍은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이다. 미니멀리스트들은 물건 구입에 꼼꼼하고 신중하다. 미니멀리스트들도 당연히 물건을 구입하는 과정 그 자체가 즐겁다. 하지만 그보다는 물건을 덜 구입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데 정성을 쏟는 것이다. 한 번 구입한 물건은 오래오래 사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구입을 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신경을 쓰면서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더 이상 같은 품목으로는 고민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쇼핑이 실패해서 지구에 또 한 점의 쓰레기를 남기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살면서 수도 없이 했던 시행착오들을 되풀이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물건을 구입하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제는 쇼핑에 사로잡힌 내 시간, 내 하루, 내 인생을 되찾고 싶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니멀리스트는 갖고 싶은 물건이 아닌 꼭 필요한 물건을 구입한다. 기본에 충실한 물건을 구입하는 것도 현명하다.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을 가진 물건일수록 조잡하거나 덩치가 크거나 무겁거나 가격이 비싸거나 잘 망가지거나 딸린 부속품이 많거나 그 많은 기능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항상 꺼내놓아야 한다. 기본에 충실한 물건은 디자인이 단순해서 더 아름답고 사용하기가 편리하다. 제 가격을 주고 구매한다. 세일 기간을 피해서 무조건 제일 비싼 최고급 물건을 구입하라는 뜻이 아니다. 할인율에 모든 것을 걸고 뿌듯해하거나 억울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비싸게 샀다면 그만큼 아껴서 오래 잘 사용하면 만회될 것이고, 내가 정말 원하던 대로 그 물건을 우연히 싸게 샀다면 운이 좋은 것이니 만족하며 사용하면 된다. 사실 제대로 된 물건이 형편없는 헐값으로까지 할인되는 경우는 없다. 저렴한 것은 이유가 있다. 최소한의 구매는 돈을 아끼자는 것이 아니다. 내 시간과 에너지를 아끼고 나아가서는 지구를 아끼는 것이다. 물건에 집중된 관심을 거두고 정말 관심을 둘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과 세상에 관심을 나누어주기 위함이다. 태어나면서부터 소음에 익숙해진 현대인들은 고요한 시간과 장소를 견디지 못해 텅 빈 집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의미 없이 떠들어대는 텔레비전을 배경음악처럼 틀어놓는다. 공부나 독서를 할 때도 적막한 환경을 견딜 수 없어서 라디오를 틀어놓거나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는다. 그러다 보니 가족끼리 모인 거실에서도 오랜만에 온 반가운 손님을 맞이할 때도 일단 텔레비전부터 틀고 화면에 나오는 것들을 주제로 의미 없는 대화를 주고받는다. 그리하여 텔레비전은 더 이상 물건이 아니라 당당하게 인간들의 대화에 참여하는 멤버 중 하나가 되었다. 아니, 어쩌면 가장 말을 많이 하는 주인공이 되었는지도 모르겠다. 또한 현대인들은 서너 개의 일을 한꺼번에 해내는 멀티태스킹의 삶을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다. 텔레비전을 켜놓은 채 밥을 먹으며 스마트폰에 게임을 하는 풍경이 낯설지 않고, 친구들과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SNS에 사진을 찍어 올리고, 실시간 올라오는 반응에 댓글을 달면서 서로 다른 주제로 동문서답식의 대화를 하는 것이 당연한 세상이다. 멀티태스킹과 소음으로 채워진 환경을 배제하고 비교적 고요했던 옛날의 생활 방식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런 급작스러운 변화를 따라갈 만큼
인간은 충분히 진화하지 못했다. 받아들이고 분석하고 반응하고 내보내는 신체 시스템은 그대로인데 우리의 눈과 귀에 들어오는 정보는 너무나 방대하고 자극적이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에는 자극을 받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책장을 넘기는 소리와 감촉, 종이를 스치는 연필의 속삭임, 일상생활을 위한 움직임에 집중할 때 느껴지는 만족감 같은 것들은 고요함 가운데 온전히 그것에만 집중할 때 느낄 수 있다. 그 느낌은 나의 내면을 가득 채워준다. 기계에 의해 강제로 채워지는 충만함이 아니다. 고요함을 즐기면 세수를 하거나 손톱을 다듬는 일상의 사소한 일들조차 정성껏 하게 되는데 내 몸으로 느끼는 온전한 감각을 그동안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아왔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된다. 텔레비전과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아바타처럼 피상적으로 살아온 과거에서는 만족하지 못했던 새로운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 특히나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면 내 아이에게 은연중에 멀티태스킹을 가르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온갖 기계로 들여다본 세상이 아니라 진짜 내 두 눈으로 보고 냄새 맡고 음식의 다양한 맛을 느끼고 자연의 소리를 듣고 손가락 끝의 감각과 발바닥의 감촉을 온몸으로 느낄 때만 채워지는 진정한 충만함을 즐길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빈손으로 태어나 빈손으로 떠나는 인생이건만 짧은 생애 동안 참 많은 물건들을 사들인다. 죽어라 일해서 번 돈은 시시껄렁한 물건들을 사들이는데 전부 다 써버린다. 쉬고 싶다고 떠나고 싶다고 한숨을 쉬지만 오늘도 잡동사니를 사들이느라 여행 한번 갈 시간도 돈도 마련하지 못한다. 사용하지 않는 잡동사니들을 버리다 보면 이것만 사들이지 않았어도 비행기 몇 번은 더 타봤겠구나 싶다. 광고와 미디어에서는 이 물건만 사면 행복해질 거라며 끊임없이 사악하게 속삭인다. 유행하는 이 옷을 입지 않으면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거라고 협박을 해댄다. 자, 선택하자. 내게 꼭 필요하지도 않은 조잡한 물건들을 사들이고 지금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여분의 것들을 미리 쌓아두고 다른 누군가의 넉넉한 기름진 주머니를 더욱더 불려주기 위하여 쉬는 날도 없이 일만 하는 노예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다른 누가 아닌 내가 주인공인 자신을 위한 인생을 살 것인가? 어떤 물건을 살 자유가 있다면 그것을 사지 않을 자유도 있다. 내 인생에 진정한 가치를 더해주는 소중한 것들만 남기면 꼭 사야 하는 것과 공짜로 준다 해도 사양해야 할 것이 명확해진다. 영원히 유행하는 것과 영원히 예뻐 보이는 것과 영원히 설레는 것은 없다. 선택은 두 가지다. 끊임없이 사들이고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고달픈 삶을 살든지 아니면 진짜 내 삶을 살든지 사지 못하는 스트레스가 아니라 사지 않는 자유를 누려야 한다. 내 삶에 들어올 물건을 내 의지로 세심하게 고르고 골라 선택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다. 무엇을 소유하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모든 것을 다 소유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죽는 순간 제일 아쉬운 것이 갖지 못한 명품 가방일 리는 없다. 무엇을 하고 있는가는 무엇이든 가능하게 한다. 내가 선택한 행동에 따라 나는 달라질 것이고 신념대로 살다가 죽는 순간 후회 없이 설레는 마음으로 변화를 기다릴 수 있을 것이다. 행복을 원한다면서 왜 행복해질 수 없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가?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옳다고 생각하는 내가 정말 원하는 행동 하나
작은 실천을 하자. 쇼핑으로는 채울 수 없었던 휑한 가슴이 뿌듯하고 벅찬 감동과 차원 높은 행복으로 가득 찬다. 더욱더 좋은 것은 내가 선택한 행동은 나뿐만 아니라 타인까지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늘도 리스트를 적어본다. 상상만으로도 이렇게 벅찬데 실행에 옮기는 그 순간은 얼마나 행복할까? 미니멀리즘은 행복할 수 있는 정말 간단하고 쉬운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소유가 아닌 행동이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버리면 버릴수록 행복해졌다를 읽고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은 부분 발췌해서 읽어드렸습니다. 어떻게 재미있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들어주시는 여러분들 정말로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책이양이었습니다.